여기는 고담시. 지난 홀리데이 사건에서 진범으로 밝혀진 알베르토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판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신질환을 판정받아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하비덴트의 후임 지방검사로 발령받은 새로운 지방검사 포터는 알베르토를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그의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트맨은 카르미네의 묘지 주위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그곳엔 카르미네의 생일을 맞아 모인 다른 마피아 조직의 일원들과 지난 사건에서 건물 밑으로 추락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마로니의 아들들인 움베르토와 피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하비를 소피아 대신 죽여주겠다며 나서고 이 정보를 훔쳐두른 캐드먼은 배트맨에게 알려줍니다. 배트맨은 경고를 해주기 위해 과거의 친구였던 하비를 찾아가고 마침 누군가의 침입으로 인해 정신병원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 틈을 통해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빌런들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배트맨이 이를 모두 저지하고 그는 알베르토가 탈출했을 거라 생각해 서둘러 그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의아하게도 알베르토는 얌전히 본인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다시 하비의 방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이미 탈출한 뒤였습니다. 배트맨은 곧바로 소피아를 찾아가 경고를 하고 배트맨이 마주한 소피아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포터는 기어이 알베르토를 석방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알베르토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과 형 마리오와 함께 산다는 조건 하에 재판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그 당시에 발생한 새로운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던 배트맨은 알프레드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자신의 정체를 하비에게 털어놓으려고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풀려난 알베르토에게 방 안 어디선가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알베르토가 방 안을 뒤져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저택에서 또다시 목을 매단 시체가 발견되고 그는 부패한 전 경찰청장 질리언 로브였습니다. 배트맨은 또다시 홀리데이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알베르토를 찾아가지만 알베르토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이를 부정합니다. 연쇄살인마 통칭 행맨을 잡기 위해 배트맨은 뒤이어 또 다른 용의자인 투페이스를 찾으려고 하수도로 들어가고 그곳엔 빌런 솔로몬 그런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런디라면 배트맨을 난폭하게 공격했겠지만 배트맨이 하수도로 내려보낸 고기엔 진정제가 들어있었고 이를 먹은 그런디는 얌전하게 배트맨을 안내하는데요. 그곳에서 배트맨은 투페이스가 머물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엔 투페이스가 설치해놓은 폭탄이 있었고 폭발에 이끌려 하수도로 떠내려가던 배트맨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마리오의 집에선 알베르토가 자신의 남매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고 자신의 방에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편 포터는 고든의 수사 진척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투페이스였습니다. 고든은 행맨을 잡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게 되고 부하들과 함께 고담에 존재하는 마피아 세력을 한 번에 끝장내자는 포부를 다집니다. 하비가 과거에 살던 집 앞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고 시신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나타난 배트맨은 그곳에서 고든의 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트맨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총을 난사하게 되지만 배트맨은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한편 알베르토의 방 안에서 또다시 의문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고 목소리가 가리킨 그곳엔 홀리데이로 활동하던 시절에 썼던 권총이 있었습니다. 고든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아내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상에서 배트 시그널이 켜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고든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바로 그때 뒤에서 밧줄이 날라와 고든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뒤이어 배트맨이 나타나 목줄을 잡고 있던 투페이스를 공격하지만 고든은 투페이스는 밧줄을 끊어준 거라며 배트맨을 말립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마피아였던 주코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어느 한 서커스단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커스단의 책임자를 찾아가 직원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자신을 도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브루스에게 그 서커스의 초대권이 와 있었습니다. 추락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게 된 소년 딕 그레이슨. 그는 서커스를 보러 온 브루스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서 당분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든 팀의 일원이었던 부하경찰이 행맨에 의해 시체로 발견되고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고든은 용의자 투페이스를 쫓아 하수도로 돌입하는데요. 그곳엔 투페이스가 다른 빌런들과 함께 반격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하경찰이 행맨에게 당하게 되고 고든은 인지를 잡은 투페이스와 대면하게 되는데요. 고든과 신경전을 벌이던 투페이스는 항복하고 고든은 그를 체포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딕 그레이스는 주코 패밀리를 찾아오지만 어린 소년이 건장한 어른을 이길 수 없었고 위기에 처한 그레이슨의 앞에 배트맨이 나타나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자신의 기지로 그레이슨을 데려오고 집사 알프레드가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습니다. 그레이슨은 배트맨의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은 함께 주코를 찾아가는데요. 도망치는 주코를 그레이슨이 쫓아가지만 주코는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투페이스는 재판장에 서게 되고 그때 투페이스를 구하러 온 빌런들이 재판장으로 쳐들어옵니다. 잠복하고 있던 배트맨이 서둘러 이들을 제압하려 하지만 이내 그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고든의 명령으로 인해 재판장으로 오고 있던 부하경찰에게 또다시 행맨이 나타나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포터는 투페이스를 찾아 하수도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그만 조코와 스케어크로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포터는 투페이스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조코에게 말해달라 하지만 투페이스는 서스름 없이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부하경찰이 죽으며 녹음된 소리를 분석 중이던 고든의 앞에 배트맨이 나타나고 그는 포토가 대학 시절 교수였던 하비와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편 알베르토가 본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의 침대 위엔 포토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목소리는 경찰들이 너를 의심할 거라며 자살을 하라고 부추기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라면 절대 자살을 권할 리 없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알베르토는 소리가 나는 거울을 향해 총을 쏘고 그 안엔 다름 아닌 캘린더맨이 있었습니다. 배트맨은 집으로 돌아와 행맨을 조사 중이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레이슨이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배트맨은 카르미네의 저택으로 잠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행맨이 살인할 때 쓰던 밧줄들을 발견합니다. 뒤이어 배트맨의 뒤에서 밧줄이 날라오고 그의 목을 낚아채지만 배트맨은 줄을 끊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한편 마리오는 고든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사실 본인은 포토와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고 실토합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고든 팀의 부하 경찰 중 한 명이 소피아와 내통자였던 사실을 얘기하고 이를 토대로 배트맨은 소피아가 행맨이었던 사실을 추론해냅니다. 바로 그때 그 당시 하수도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투페이스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구인 줄 알았던 소피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둘러 배트맨이 나타나 투페이스를 구해주고 소피아와 결투를 하는데요. 이때 투페이스가 총을 쏴 소피아를 죽여버리곤 하수도 깊은 곳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친 투페이스가 도달한 곳은 다름 아닌 배트맨의 기지였고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투페이스와 다른 빌런들을 방해하는데요. 그는 코스튬을 입고 나타난 딕 그레이슨, 바로 로빈이었습니다. 제프 로브가 글을 담당하고 팀 세일이 그림을 그려낸 배트맨 다크 빅토리, 롱 할로윈의 후속이 되는 작품으로서 배트맨과 투페이스 사이에 미처 풀리지 못한 갈등과 새로운 연쇄 살인마 행맨, 그리고 영상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배트맨과 캐트우먼의 러브 스토리, 로빈의 첫 등장으로 배트맨과 로빈 콤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세미콜론사를 통해 국내 정식 출판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절판된 상태인데요. 주관적인 평점으론 5점 만점의 4점인 매우 재밌는 작품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